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 보험료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요. 여기 보장성 보험료에다가 보험료가 다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파일을 보고 아니면은 서류를 보고 난 다음에 홍길동이 120만 원이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배우자가 뭐 100만 원이다. 네,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은요. 요 밑에 보시면은 우리 보험료란 있죠? 보험료란에 다 들어오게 되고 연간 100만 원까지만 가능한 거니까 자, 요게 자기가 알아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 나 100만 원까지니까 100만 원만 꼭 입력해야지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가져온 자료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국세청에서 가져온 자료하고 이 건강보험료 있잖아요. 이 건강보험료 발생된 금액, 연금보험료 발생된 금액이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때는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어디다 맞춰야 돼요? 우리 급여대장에 있는 걸 맞춰야 돼요? 아니면 국세청에 있는 거 맞춰야 돼요? 라고 하는데요. 될 수 있으면 국세청에 있는 걸로 맞춰주세요. 근데 국세청에 있는 걸 맞추기 위해선 여기는 수정이 안 되잖아요. 수정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연근로 내역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요. 자, 이 국민연금이라던가 건강보험이라던가 여 금액에서 수정을 하셔가지고 국세청이 나온 자료와 맞춰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 금액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 바뀐 금액으로 이제 연말정산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주택자금은 주택자금에 대한 것만 다 묶어져 있어요. 소득공제라던가 세액공제라던가. 그래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고 2021년 이전 차입분인지 2012년 이후 차입분인지 2015년 이후 차입분인지에 따라서 금액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주택마련저축인데요. 이 주택마련저축은 꼭 근로자가 세대주로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만 이 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만약에 이 창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근로자가 세대주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인데요. 자,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기에서 세액공제를 받았을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나오니까 이 부분도 꼭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자, 여기 들어가는 신용카드나 직불이나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는 도서공연이라던가 아니면 전통시장, 그 다음 대중교통 사용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여기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홍길동은 얼마 썼고 육변동은 얼마 쓰고 장화는 얼마 쓰고 홍련이는 얼마 썼는지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은 각각 위에서 전부 다 입력한 부분이 아래쪽에서 집계가 돼서 계산이 됩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6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요. 자, 여기 보시면 아직까지는 안 나타났지만 6세 이하 부분도 나타날 겁니다. 아니면 의료비 장애인 65세 이상 콤마하고 난 다음에 6세 이하 자녀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란에다가 의료비 발생된 금액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의료비는요. 내가 지급한 금액과 실손 의료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지금 이제 의료비가 계산이 돼요. 자, 예를 들어 일반 의료비 우리가 지금 이제 홍길동이가 만약에 800만 원을 썼어요. 800만 원을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의료 실손으로 300만 원이 만약에 내가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밑에 보시면요. 자, 우리가 내가 사용한 건 800만 원이고 의료 실손 보험료는 지금 현재 3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의료비에서 혜택을 받는 금액은 500만 원이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지급한 금액, 그다음에 의료 실손 보험료를 뺀 금액으로 의료비가 계산이 된다. 교육비 같은 경우에도 장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고등학생이다. 여기도 초중고다라고 하게 되면 초중고를 입력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납금이 얼마고 교복비가 얼마고 체험학습비가 얼마인지 각각 넣어준 이 세 개 금액하고
자, 우리가 지금 국세청 자료에 나온 요 금액 있죠? 이 금액하고 일치를 시켜주셔야 돼요. 일반 교육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뭐 교복비를 내가 현금으로 주고 카드 이용 안 해서 현금을 줬고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만약에 받지 않았다. 근데 그냥 교복비 영수증을 받아왔다라고 하게 되면요. 일반 교육비 일반에다가 여기다가 영수증을 첨부하시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밖의 자료와 국세청 자료를 플러스한 금액 있잖아요. 요 금액이 요 세 개 금액하고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가능한 거고요. 자,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위에서 작성을 했다라고 해서 기부금 작성이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본인이 만약에 당해년도 기부금이 총 합해가지고 뭐 500만 원을 줬다. 그러면 이 500만 원을 정치자금 기부금으로 얼마 나갔는지, 고향사랑은 얼마 나갔는지, 그 다음에 뭐 특례 기부금인지 아니면 일반의 종교 단체 외인지 아니면 종교 단체에다 했는지를 이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PDF에서도 가지고 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보고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입력된 요 총계 금액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국세청 자료나 그 밖의 자료에 입력했던 요 금액들 있잖아요. 이 금액의 합계 금액하고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기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해당되는 거는 거의 없어요. 만약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세액 감면 쪽에 보면요. 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득세 감면이 90% 같은 경우는 15살 이상 34세 미만의 34세 이하의 우리가 청년 부분 있죠. 청년이 만약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했다. 국세청에 신청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다 금액을 넣어주시는 거고 나머지 60세 이상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이라던가 뭐 장애인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70% 쪽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면 기간은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렇게까지 전부 다 입력이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요. 저장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끝난 거예요. 이거를 지금 홍길동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기선임까지 전부 다 입력이 다 끝난 상황에서는 이제 연말정산이 이제 작업이 끝난 겁니다.